안녕하세요. It's 오케이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OK를 할 거냐면요. 자자자 여러분, 아이폰 12 개봉 박두 했죠.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 과연 구매해야 할지 아니면 존버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아이폰 쪽집게 1타 장사 저 이초키 민성이와 함께 하시죠. 고고링. 자자 여러분, 아이폰 12 구매 전에 일단 이게 뭔지는 알고 가야겠죠. 그렇다면 애플의 라인업을 일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간단히 말하면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인데요. 아이폰 12는 아이폰 12와 아이폰 미니로 나뉘고요. 아이폰 12 프로는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나뉩니다. 이름이 참 길죠. 지금부터 제가 간단히 총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아이폰 12랑 아이폰 12 미니부터 볼게요. 디자인은 깻잎캔, 아니 그 예전 아이폰 5의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깻잎캔. 색상은 블루, 그린, 프로덕트 레드, 화이트, 블랙. 재질은 알루미늄이고요. 크기와 무게도 두께도 전작인 아이폰 11에 비해 작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5G 지원은 물론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LTE가 된다는데 고정으로 LTE 모드를 쓰거나 LTE 우선 모드 설정이 있는지는 봐야 할 것 같네요. 칩셋은 A14 바이오닉 아이폰 12 프로와 동일 칩셋을 적용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는 95만원부터, 아이폰 12는 109만원부터 출시됩니다. 용량은 64기가부터 시작이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아이폰 12 미니 5.4형, 아이폰 12 6.1형, 전작인 아이폰 11과 화면 크기는 같습니다. 하지만 더 얇고, 더 작고, 더 가벼워졌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겠죠. 디스플레이에서도 11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일반 모델에서도 프로와 동일하게 OLED로 전부 넣었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즉슨 전작보다 베젤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최대 밝기 차이, HDR 지원 등의 차이가 있어요. 유리는 세라믹 쉴드라는 새로운 소재를 썼다고 하는데 사실 촉감은 어차피 강화 유리를 붙일 거라서 모를 것 같고 더 견고할 거라 하는데 얼마나 견고할지는 써봐야 알 것 같아요. 방수 등급은 이 정도. 맥세이프를 지원하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인 카메라, 저조도 성능이 27% 향상했다고 합니다. HDR3를 지원해서 역광에서도 좀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돌비 비전 촬영, HDR 동영상 30프레임 촬영을 지원해요. 야간 모드, 타임랩스도 지원한다고 하고요. 전면 카메라에도 야간 모드와 딥퓨전이 적용되어 있는 점이 전작들과 차별점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는 아이폰 12 미니는 최근 출시되었던 아이폰 SE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오래 간다고 볼 수 있었고요. 아이폰 12는 아이폰 11과 비교했을 때 동영상 재생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생활 방수도 꽤 훌륭한 편이라고 하던데 아무리 생활 방수가 훌륭하다 해도 여러분들 샤워하면서 넷플릭스 보실 건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엔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색상은 퍼시픽 블루, 골드, 그래파이트, 실버로 출시되었고요.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5G 지원은 물론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LTE로 바뀌고 칩셋은 A14 바이오닉 칩. 아이폰 12 프로는 135만원부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149만원부터 출시됩니다. 용량은 128기가부터 시작하고요. 크기와 무게, 두께가 전작인 아이폰 11 프로와 별로 차이나지 않지만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아이폰 12 프로 6.1형,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6.7형, 무게는 아이폰 12와는 다르게 가벼워지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재질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이폰 12 프로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인 카메라, 제일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애플 프로 로우와 야간 모드 지원이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에서도 지원되는 건데요. 애플 프로 로우는 진짜 프로들한테는 흥미로운 지원이죠. 사실 저는 프로는 아니지만. 다만 대다수의 사용자에겐 엄청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비트 돌비 비전 HDR 동영상 촬영 4K가 지원이 돼서 더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동영상에 야간 모드와 딥퓨전 기능이 들어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라이다 센서, 이 라이다 센서는 이미 아이패드 프로 4에서도 선보였는데요. 아이폰에서는 카메라에게 성능을 더 보완해주는데 바로 저조도에서 최대 6배 더 빠른 오토 포커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실사용해봐야 알 것 같은 장점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대도 됩니다. 특히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는 47% 센서가 더 커졌다고 해요. 카메라에서는 센서 크기가 클수록 빛의 양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만큼 많은 정보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값이 클수록 좋은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겠죠? 여기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센서 시프트 광학 이미지 흔들림이 추가되어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라이더 센서와 A14 칩셋으로 작은 양의 빛만 있어도 충분히 사진의 모든 패턴과 질감, 색감까지 사실적으로 렌더링 해준다고 쓰여 있어요. 체크하시고요. 아이폰 12 라인업의 스마트 HDR3는 화이트 밸런스 보정을 더 정교하게 해서 디테일과 형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는 어떨까요? 아이폰 12 프로는 전작보다 동영상 재생 기간이 1시간 짧아진 것 빼고는 나머진 다 동일합니다. 오히려 5G에 카메라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더 강력한 칩셋이 탑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배터리는 그렇게 많은 아쉬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12 시리즈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충전기와 이어폰을 번들 박스에 넣지 않았다는 점이 대부분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했던 부분인데요. 아직도 대부분 전자기기와 호환되는 C타입 적용이 안 된 점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 모두 맥세이프를 지원하는데 이건 이전 제품들도 호환은 하니까 굳이 이것 때문에 아이폰 12로 넘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카드 지갑이 탐나는데요. 그러려면 카드 지갑 부착이 잘 되는 케이스도 사야겠죠. 그러면 13만 원 더 든다고요? 애플은 다 계획이 있구나. 자, 그렇다면 아이폰 12 이렇게 4가지, 4가지, 5가지, 4가지나 되는데 도대체 뭘 사야 하냐. 이번 아이폰 12의 주인공은 단연 미니와 맥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니는 커지기만 했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역주행의 표본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엔 점점 커지면 좋을 것 같았던 스마트폰이 한 손 안에서 조작이 수월해야 한다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적당선에서 계속 머무는데요. 그런 수요를 캐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펙상 차이를 봐도 아이폰 12가 예전 일반 모델 시리즈들보다 프로 모델과 견주었을 때 이전 시리즈보다 훨씬 합리적 끝나누기를 한 모습인데요. 그 전엔 디스플레이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두고 심지어 일반 모델이 무게까지 무겁고 가격만 싼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같은 디스플레이와 5G까지 일반 모델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진짜 대중적으로는 아쉬울 거 없는 모델이다 싶었어요. 용량이 256이 최대라는 점에선 좀 아쉽지만요. 카메라도 전면 카메라까지 야간 모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웬만한 좋은 점은 다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나온 아이폰 SE와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는 별로 없는데 디스플레이는 커진 형태에 배터리 플러스 카메라가 나은 것 같으니까 작은 사이즈에서 고성능을 누리고 싶다면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프로 라인에서도 차별점이 보이는데요. 카메라 센서가 크다는 점, 이전 전작과도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특히 손떨방이 센서 시프트 형식이라는 점, 라이다 센서로 야간 사진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낼 거라는 점, 그리고 로우 방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진짜 준 미러리스급 성능을 구현해내기 위해 갈아 넣은 느낌인데요. 진짜 프로라는 네임값을 한 기능들을 총 집합체로 넣어 프로들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대중성은 아이폰 12 미니로 끌어들이는 느낌입니다. 다 상향 평준화된 지 오래라 사실 속도 등의 성능은 체감하기 좀 어렵잖아요. 고만고만한 스마트폰 하드웨어 시장에서 독특한 차별점이 사이즈와 카메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민성님, 아이폰 11 프로인데 혹은 그 이전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아이폰 13 존버할까요? 아니면 지금 구매할까요? 저는 이 고민을 사실 맥북 때문에 했어요. ARM 기반 맥북이 계속 나온다 해서 지금 맥북을 바꿀지 계속 버티다가 살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그러다간 죽기 직전에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사면 아깝잖아요? 쓸 거 빨리 써야 되니까 딱 정리해드릴게요. 내가 아이폰 XR 시리즈다. 근데 고민 중이다 하시면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버전의 디자인인데다가 칩셋 자체에서 차이가 나서 훨씬 빠른 속도감이나 성능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무게가 훨씬 가볍지 않습니까? 카메라도 기능적으로 엄청 발전했잖아요. 다만 내가 아이폰 11이다 혹은 아이폰 11 프로다 하시면 디자인으로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진 폰이 너무 그리웠다 혹은 나는 이 액세서리가 너무 탐난다 싶으시면 강추드립니다. 하지만 성능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다르다고 체감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모두가 원했던 지문 인식이라든지 120Hz 주사율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자체 해상도도 딱히 다른 점은 없고 아직은 아이폰 13을 기다릴 만한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언제 출시가 되냐. 아이폰 12 프로는 아이폰 12 프로 사전 주문 10월 23일, 한국 출시는 10월 30일입니다.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11월 6일부터 주문이 가능하다 하는데 한국은 이것보단 조금 늦지 않을까 싶어요. 구매할지 말지 너무 고민되시나요? 사실 아쉬운 점도 많아요. 소문이 무성했던 그 지문 스크린이라든지 역 무선 충전이라든지 120Hz 주사율이라든지 아쉬운 점은 많지만 완성을 추구하는 애플이라는 명성답게 느리지만 차분하게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제품에선 선보이는 것들을 애플에서는 너무 느리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기술력이라면 그 이상의 기술들은 이미 실행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숨기고 있는 건가? 혹시? 하지만 만약 최고급의 성능만 원했다면 소비자들은 그 누구도 애플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기계 이상의 가치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애플은 그런 사용성에 집중해서 마감에 더더욱 공을 들이긴 하니까요. 새롭게 미모지로 도전을 해봤는데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미 구매할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아닌지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껏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 민성이었습니다. 안녕. 오,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스파게티 같진 않지만 머리카락 봐봐.